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기술이 400년 전 한 수도사의 손에서 쓰여졌다면, 그리고 그 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책은 아름다운 이상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친절하고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이익을 쫓는 치열한 암투와 질투, 그리고 이기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의 궁정은 그야말로 이러한 인간 본성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귀족들의 권력 투쟁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관찰의 결과물로 세상을 살아가는 완벽한 생존 지침서인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총 300개의 짧고 강렬한 지혜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무조건 착하게만 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의만으로는 결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악의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감출 줄 아는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신비주의와 거리두기입니다.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전부 보여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세운 계획의 밑바닥까지 모두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경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여백을 남겨두고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침묵은 곧 방패이자 무기가 되며 적절한 거리감은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이 책은 평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진실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겉모습, 즉 평판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적절한 타이밍에 우아하게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으며, 반대로 사소한 감정 통제의 실패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거대한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정교하게 조각해 나가는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뼈아프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헛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배울 점이 있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되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거나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승낙하는 법을 아는 것만큼이나 인생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미소를 머금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우아한 거절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가치와 권위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격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통제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미덕입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적에게 나의 약점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위기와 도발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자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00가지의 빛나는 통찰은 단순히 남을 속이거나 짓밟으라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며 더 나아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지혜롭게 얻어내는 진정한 처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냉철하고도 현실적인 조언들이 오늘날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가 정말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공 지침서가 이미 400년 전에,
그것도 한 신부님에 의해 쓰여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하고 세상이 확 바뀌었는데 삶의 규칙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근데 어쩌면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만큼은 시대를 초월하는 게 아닐까요? 자, 이 문장 어떠세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어느 CEO가 트위터에 남긴 글 같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아주 냉철한 자기계발서의 한 구절 같지 않으세요? SNS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요즘 시대에 이런 경고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조언의 주인공은 거의 400년 전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 바로 발타사르 그라시안입니다. 성직자가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인 지혜를 이야기했다는 점,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대체 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떻게 17세기 신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게 되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평생을 신에게 바친 예수의 신부였지만 정작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된 건 교회의 허락도 없이 몰래 출간한 세속적인 성공 지침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책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책은 기도나 참회,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원하는 걸 얻을 것인가에 대한 300개의 냉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라시안의 첫 번째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부터 지배하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의 혼돈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조언들 좀 보세요. 놀랍도록 현대 심리학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명제를 그는 너의 가장 큰 장점을 알고 감정의 주인이 되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 전략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감성지능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그는 이미 400년 전에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나는 실체, 그러니까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양, 즉 상황에 맞게 쓰는 가면처럼 전략적인 자기 표현이죠.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세속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다면 이제 밖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라시아는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사회생활이라는 체스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손에 깍 쥐어주죠. 어떤가요? 거절하는 기술? 신비감을 유지하는 법?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법? 이건 거의 17세기판 링크드인 활용법이나 네트워킹 가이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인간관계의 역학이라는 게 400년이 지나도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라시안이 말하는 존경은요, 그냥 착하게 행동한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과정이에요. 내 능력을 전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신중함을 얻고, 품위 있는 태도로 신뢰를 쌓고, 예측 불가능함으로 신비감을 유지하고, 좋은 소식은 직접, 나쁜 소식은 남을 통해 전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용두사미라는 말을 쓰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내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라시아는 바로 이걸 정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한 신부의 이 위험천만한 지혜가 대체 어떻게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뭘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트위터랑 비슷해요. 길고 복잡한 철학서가 아니라 촌철살인의 문장 딱 300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즐겨보는 짧은 명언 모음집처럼
바쁜 현대인에게도 즉각적인 영감과 실용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이 형식의 힘이 컸던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힘의 의지를 설파했던 니체,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철칠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끔찍한 간극을 목격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그라시안에게서 순진함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얻었다는 점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그라시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기술인 셈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그 역설적인 가르침 말이죠.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순진함에 속지 않으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법, 이것이야말로 400년을 관통하는 그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정도와 요구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바로 오늘, 그라시안의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무기 삼아 이 세상을 항해하고 계신가요? 400년 전 한 신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